시인숙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1번째 시간입니다. 10월은 중순을 치닫고 있습니다. 한로가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찬 소리가 내리는 상강이 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석주 시인님이 쓴 10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석주 10월. 10월이야 누군가 귓가에 속삭인다. 해 저문 뒤 저 혼자 모래성을 쌓고 허물던 아이마저 돌아가면 바다는 저 혼자 남아 저문다. 물새떼의 발자국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파도는 추억 많은 여자처럼 저 혼자 뒤척거린다. 나이 들어 잠 못 드는 밤이 부쩍 많아진다. 세상의 어떤 문들은 끝내 열려진 채로 있고 세상의 어떤 문들은 한 번 닫힌 뒤엔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 어떤 편지들은 씌워지지 않은 채 붙여지고 어떤 편지들은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온다. 눈먼 비들이 발목을 시리다고 허공에서 캄캄히 소리친다. 가랑이 밟으며 가는 눈먼 비의 뒷모습을 쫓다가 그만둔다. 부질없다, 부질없다. 고성의 벽에 자라는 푸른 이끼들을 그것이 오랜 지병과 같은 슬픔이라 한들 난 어쩌지 못한다. 헐값에 장기 임대 받은 많은 계절들이여 10월에는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마른 채 손끝에서 부서지는 지난 해의 꽃잎 냄새를 맡는다. 10월이야. 누군가 귓가에 속삭인다. 오늘 슬픔의 미결수가 되어 또 한 계절을 떠나보낸다. 장석주 시인은 1954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청아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1975년 심야로 월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문학평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도회적 삶에 대한 반성 및 자연 진화적인 삶에 주목하고 있는 시는 이 외에도 100권에 달하는 책을 출판했고 현대시에 대한 다수의 평론과 20세기 한국 문학의 주요한 문인과 작품을 문학사적으로 정리한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 등의 평론집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해의 구전설화를 읽겠습니다.
상주로 갑니다. 진시황의 방사 서복과 서불 과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장양왕은 211년 제나라를 마지막으로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전설적인 지배자의 신성한 칭호를 취해서 자신을 시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개국 통합 순행비를 세우기 위해 도교의 성지를 찾아가서 동해를 바라보니 그때 신기루가 나타났습니다. 진시황은 신기루를 보고 신하에게 물으니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신선이 계시는 곳으로 해중에 상신상이 있어 이름하여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 하옵고 신선이 계셔서 불로 불사약을 관장한다 하옵니다. 진시황은 신선들과 같이 영생불사하고픈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꿈같은 일이라 생각을 뒤로 한 채 궁으로 갔습니다. 진시황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밤마다 꿈자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를 위하여 지하에 궁전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회 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짐이 오래 살아야 진나라가 태평하지 않겠느냐? 송무기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동해 바다 저편에 삼신산 신선이 계시온데 그곳에 불로 불사약이 있다 하오니 이를 구해 복용하시면 영생하실 것이옵니다. 짐도 삼신산 신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소. 그런데 경은 그 삼신산과 선인을 본 바 있는가? 신은 본 바 없사오나 방사서복은 일찍이 동해 저편에 갔다가 신선들이 학을 타고 노는 것을 보았다 하더이다. 그래, 시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신의 집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그럼 적시 사람을 보내어 서복을 들라 이르라. 얼마 후 서복은 진시황 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시황은 서복에게 하명하였습니다. 방사 서복은 듣거라. 삼신산 신선에게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여라. 신시복은 하명하신 분부 어김없이 이행하겠사오나 먼저 신선이 계신 동해 바다를 건너려면 3천 여인이 승선할 수 있는 큰 배가 있어야 하옵니다. 알았다. 동해 불로 불사약을 구하는 일은 방사서복에게 일임한다. 내일부터 공방을 차려 조선 작업을 시작하여라.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복은 동남 동녀 500명을 선발하여 오곡과 종자, 의약품과 공인, 필요한 물품 등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서복은 고향으로 가서 여러 친지와 집안 어른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황제의 명을 받아 선약을 찾아 떠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고 그때는 황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와 관계 있는 서씨성을 가진 모든 자는 다 죽일 것이고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모두 고향을 떠나고 서씨성을 내세우지 말아라. 이후로 서복촌 사람들은 서복촌을 떠났고 서씨성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드디어 서복 일행은 산동성 남야에서 출항하여 지금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금산 아래 뿅년포와 두모포에 도착하여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금산으로 오른다. 방사서복은 두모 마을에서 계곡을 따라 남해 금산 부소대로 올라가는 중턱의
넓은 바위에 서불거래 일출로 해석되는 암강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암강문이 불록초를 찾으러 온 서복이 금산을 지나갔다는 서불과차라고 남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금산에 도착한 서복 일행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바로 산으로 오르지 않고 삼신제와 제천제를 정성들여 모시고 불로 불사약인 불로초를 꼭 갤 수 있도록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복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끌고 온 동남동녀 500명과 그 외에 데리고 온 하인들을 모두 풀어 금산을 이잡듯 샅샅이 헤매기 시작하였으나 불로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돌아간다면 죽을 것이 뻔한 일이다. 궁리 끝에 서복은 진시황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복례산 신선에게서 선약을 구할 수 있었으나 섬 주변에 큰 상어떼가 있어서 도저히 복례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께서 상어떼를 사살할 활과 활 잘 쏘는 궁수를 보내주십시오. 이 보고서를 받은 시황제는 간밤에 바다의 신과 싸운 꿈 생각이 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큰 상어와 용을 보았으니 죄를 지내면 나쁜 신이 물러가고 좋은 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제는 서복에게 활과 궁수를 보내고 직접 낭야로 가서 죄를 지내고 상어와 비슷한 물고기를 활로 쏘아 죽이고 궁으로 돌아가서 그만 몸져 눕게 됩니다. 한편 서복은 금산을 거점으로 부족 집단을 형성하고 남해 주변의 바다를 지키는 한편 선박 수척을 보내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에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단들은 불로초를 찾던 중 제주도를 발견하고 삼신산인 듯 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서복은 금산에서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자 영주산으로 불리는 제주도 한라산으로 옮겨 불로장생의 선약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서복은 진시황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함에 더 멀리 떠나기로 작정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쿠슈 북쪽의 사가현은 서복의 최종 정착지로 알려져 있으며 야요이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서복과 함께 중국에서 건너온 일행들에 의하여 벼경작 기술, 의학, 금속 도구 제작 등 일본 문화의 획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주 양아리에는 석각이 있는데 서불과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독을 하지 못하여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중국 징시황 때 삼신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방사 서불이 동남동녀 3,000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오던 중 이곳 금산을 찾아와서 사냥을 즐기다 떠나면서 자신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후대 인물들은 해독하지 못한 서불 관련 남해 암각화 또는 암강문 여러 형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해도의 저자 이청기는 거란족 문자설, 인도의 데세판테 박사는 수렵 신각설, 최남선은 고대 문자설, 정인보는 선사시대 각석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선사석각화설, 오세창은 중국의 금석학자
하츠도가 해석한 서불 기대 일출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상 문자, 그림 문자, 세모양 신화, 추상 신각, 한웅 출렵 삼신지제문, 귀인 사냥터, 서불 제명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6호로 지칭되었습니다. 상주면에는 서복 관련 두모 마을 바위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개바위입니다. 두모 해안에서 금산으로 향하는 냇가농 가운데 두꺼비를 닮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두꺼비바위, 물개바위, 갈매기바위 등으로 부릅니다. 바다가 그리운 짐승이 다급히 움직이는 모양, 날개를 세우고 날아오를 듯한 모양의 바위입니다. 바위에는 깊고 얕은 성혈이 무수히 배어 있습니다. 서복선단이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백길의 안내자로 물개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데려온 물개가 하루에 3번씩 금산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복선단이 철수를 하자 금산에 올랐던 엄마 물개가 배에 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서복선단과 헤어진 물개는 아기 물개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엄마 물개는 울다 지쳐 온몸이 굳어지면서 바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서복선단이 돌아와 아기 물개를 만나면 이 바위가 다시 물개로 변하여 서복선단과 함께 떠나면 마을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누군가가 꼬리를 잘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앙새바위입니다. 서복선단이 연운항을 떠나 동쪽으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항해하는 도중 동남동녀 중 한 명인 원앙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석공, 주조는 바다에 뛰어들어 원앙을 구했습니다. 원앙은 생명의 은인인 주조를 존경하면서 점차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순결해야 했던 동녀의 몸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덫은 헤어날 수 없는 늪과도 같았습니다. 원앙은 결국 주조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조 역시 원앙과의 사랑이 가져올 불행 때문에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녀의 사랑에 이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녀 원앙과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현장에서 차출된 중국 최고의 석공 주조의 사랑은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줄 몰랐습니다. 서복선단은 남해도에 도착했습니다. 영산인 금산의 두모 계곡을 오르내리며 불로초를 찾던 그들이 남해를 떠날 때였습니다. 서복은 금음날 사람 고르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원앙은 금음날 그림자가 불확실하여 남겨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주조는 원앙과 동행하여 남해섬을 떠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앙 역시 주조와 함께 떠나기 위해 서복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실패하고 둘은 헤어지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주조는 훗날 꼭 찾아오겠다는 약속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원앙은 매일 두모 바닷가에서 주조를 기다리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지친 원앙의 몸은 바위가 되고 혼은 원앙새가 되어 주조에게로 날아갔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 꿈결에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자 무당을 불러 꼬리를 자르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이 한스러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원앙새의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바위입니다. 서복이 말처럼 타고 다니던 학이 다리를 다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철수하는 무리를 따르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날고 싶었지만 원통하게도 함께 떠나지 못하고 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바위입니다. 서복은 금음날 밤 선단에 태울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병들고 지친 자들을 데리고 먼 항해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잔류가 결정될 사람들 중 오롱은 사람들의 혼을 모조리 까마귀로 변하게 하여 배에 태웠습니다. 서복은 오롱의 다리에 활을 쏘아 배에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롱은 떨어진 곳에서 몸부림치다 바위가 되었다고 하여 까마귀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시황의 장남 부소의 은신지 부소대 이야기를 합니다. 서불가차에서 금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통천문을 지나면 부소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동쪽으로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진시황은 장남인 부소에게 황제를 계승시키라는 유조를 내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어가 책임자인 조고는 막내 아들 호해와 승상 이사를 설득해 유조를 조작하여 호해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황제의 죽음을 감추고 시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순행을 계속했습니다.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시체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을 100근 넘게 마차에 싣고 생선 비린내로 시체의 냄새를 못 맡게 하였습니다. 무려 2개월간 죽은 시체를 싣고 다니며 시황제의 죽음을 감추고 유조를 조작하여 변방에 있는 부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가짜 항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소가 자결할 때까지 순행을 계속했습니다. 가짜 유조를 받은 부소와 목념 장군은 유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황명이라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목념 장군은 부소에게 동쪽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부소는 결국 한반도의 남쪽 끝인 남해선 금산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바위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결국 호해는 황제에 서고 조고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서불은 남해 금산에서 서불 과차를 남기고 떠났지만 부소는 바위 아래 움막을 지어 살면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부소대 또는 부소암이라고 부릅니다. 금산 정상 서남쪽에 있는 큰 바위로 부소암인데 두모 계곡 입구에서 2.1km 1시간 정도 산행하면 만날 수 있는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6.7km가 됩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가을에 어울리는 Autumn Leaves. 잘 들어주세요.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s. When autumn leaves begin to fall,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c'est pas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begin